유럽에서도 미국에서도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사망자가 1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코로나가 우리의 많은 부분을 바꿨지만 특히 과학기술 분야에 끼친 영향이 어마어마하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또 코로나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바이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졌다고 하죠,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의 영향을 우리가 아주 심각하게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유전자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될 필요가 있어가지고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에 발전된 바이오 기술, 특히 염기 서열 분석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했기 때문에 네. 이 변이되는 코로나의 그 유전자를 빨리빨리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이 가능했습니다. 이거는 그동안의 인간 게놈 프로젝트라든지 등을 통해서 유전자 분석하는 기술이 가속도로 개발이 됐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만약에 그게 없었더라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변이되는 거를 금방금방 발견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축적된 바이오 분야의 기술이 이렇게 코로나에 대한 대처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도록, 쉽진 않지만 가능하게 하도록 한 큰 장점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국내 바이오 기술의 수준은 어느 정도 될까요? 바이오 기술 수준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그동안에 정부나 이런 데서 많은 지원도 하고 과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해서 지금 현재로 선진국 대비해서 한 70% 내지 80% 수준까지는 올라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에 또 노벨상에서 유전자 가위가 받았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교수님? 유전자 가위는 이거 자연적으로 박테리아나 이런 외부 미생물들이 생체 내에 침입했을 때 이거를 필요 없다면 이거를 잘라서 버리는 이런 자연적인 기전인데 거기에 관련되는 유전자 몇 개를 발견을 해가지고 실제로 유전자가 잘못됐을 때 그것을 잘라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효소들을 발견을 해서 그거를 실용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천적으로 잘못된 어떤 유전자 서열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잘라서 없애서 정상인 걸로 바꾸는 그런 역할을 하는 효소들인데 그거를 활용을 하면 우리가 유전자 돌연변이 있는 부위를 고칠 수 있기 때문에 생물화학 분야에서 미래의 유전자 교종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 물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기초 과학에 대한 지원뿐만이 아니라 교육도 변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육의 역할에 대해서 한 말씀 또 해주시겠어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일을 해야 되는데 사람의 그 과학적인 마인드라든지 또 세상을 보는 눈이 제대로 길러져 있지 않으면 있는 것도 발견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렸을 적부터 이 물질을 자세히 보고 뭔가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본적인 교육이 있다 그러면 물건 하나를 보더라도 왜, why 이런 의심이 나도록 그렇게 교육적인, 자발적인, 또 창조적인 창의성 이런 거를 기르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는 정말 연구하는 방법이 중요한 시대가 왔다고 생각하는데요. 문길주 교수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글쎄,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교육이 혁신이다 생각합니다. 네, 교육이 혁신이다. 미래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가르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일단 요새 세월은 엄청나게 바뀌기 때문에 아이들이 젊은 세대가 미래가 어떻게 될 거라는 상상력이 필요하고 그런 자유로운 교육이 더 중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참 저희가 많은 것을 만들어낼 때는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만들어내고 싸게 좋은 거를 만들라고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만은 이제는 새로운 것을 크리에이션, 창조해서 가는 것이 새로운 참교육이기 때문에 점점 AI가 중요해지고 아이들의 그 프리덤이랄까 자유로운 교육이 중요하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또 과학기술의 발전이 이제 장비의 발전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사실 지금 코로나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옛날 같았으면은 그냥 많은 사람들이 아픈 거예요. 기침도 하고 열도 나고 그러다 막 죽기도 하고 그러면 구술하거나
소금을 뿌리고 뭐 이렇게 했겠죠, 그죠? 네. 그런데 어느 순간 사람들이 이게 우리 인체에 아주 작은 바이러스라는 게 들어왔다는 걸 눈으로 볼 수 있게 된 거죠. 이런 게 결국은 장비의 발전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장비가 발전하면은 사실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고 그 보지 못했던 것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과학기술의 발전은 장비의 발전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실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코로나랑 비슷한 얘기가 되겠는데요. 우리 몸에 병이 생기는 것은 사람들이 이제 아주 현미경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현미경으로 병이 생긴 사람들을 자꾸 들여다보게 됐어요. 병이 생긴 사람들의 피도 뽑아보고 뭐 세포도 조직도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단백질에 문제가 있다라는 걸 이제 발견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단백질, 병을 일으키는 문제가 생긴 단백질을 움직이지 못하게 꼭 잡아 놓으면은 이제 그 병이 낫겠다라는 생각을 가정을 하게 된 거예요. 단백질을 잡으려다 보니까 이 단백질이 3차원으로 굉장히 복잡하게 생겼는데 이 단백질의 복잡한 구조에 딱 달라붙는 어떤 그 항체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딱 붙여서 단백질이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 이제 못 움직일 거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단백질에 달라붙는 이 화합물 같은 것들도 사실은 수천 종, 수만 종이 세계에 존재를 해요. 단백질이 움직이는 것도 복잡한데 여기에는 수천 수만 종의 화합물이 있기 때문에 이 단백질을 찾아내고 거기에 또 달라붙는 화합물을 찾아내는 것은 그야말로 그 바닷가에서 바늘, 모래밭에서 바늘 찾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 알아낸 다음에도 찾아내는 데까지 시간이 이제 수십 년, 많게는 수백 년까지 걸리는 일을 지금은 이제 컴퓨터가, 인공지능이 그런 것들을 찾아내기 때문에 몇 시간, 짧게는 몇 시간, 길어도 뭐 2주 안에 찾아낼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온 거예요. 교육도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교육 창의력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컴퓨터를 이해를 하고 인공지능을 이해를 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교육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교육에 대해서 앞으로 얼마나 더 발전할지 기대가 되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저희 바이오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연구하게 될 분야는 어떤 분야일까요? 네. 그 인간 게놈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면서 이 바이오 분야가 폭발적으로 발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세포 안에 있는 인간을 만드는 정보가 다 들어가 있는 DNA를 구성하고 있는 분자들을 그 서열을 밝힐 수 있다는 기술로 때문에 유전자를 자세히 들여다볼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전자의 어떤 그 서열의 변이에 의해서 어떤 병이 걸리는지 그 서열이 어떻게 돼서 흑인이 되고 백인이 되고 황색 인종이 되는지 키가 크고 작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유전자를 보면서 그게 가능했습니다. 근데 인간 게놈 프로젝트를 통해서 시퀀싱하는 그 분석 기술이 이제는 초기에는 13년이 걸려서 한 인간을 만드는 정보가 있는 DNA를 분석을 했는데 이제는 몇 시간 만에 한 사람의 그 DNA의 서열을 몇 시간 만에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기술로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비교를 하게 되면은 너와 내가 왜 다른지, 유전자가 어떻게 다른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거는 빅데이터, 그 서열 분석의 데이터가 엄청 큽니다. 그래서 컴퓨터의 기술이 없이는 이게 불가능하고 그래서 빅데이터, 게놈 빅데이터라고 합니다. 또는 유전체 빅데이터를 가지고 이게 기본이 돼서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거를 이해하는 데 바탕이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그 기술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최근에는 세포 하나에서 예전에는 세포를 몇 개를 모아서 거기서 유전자 분석을 해야만 했지만 이제는 세포 싱글셀이라고 합니다. 싱글셀 하나에 담아있는 유전체 서열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시간에 또는 뭐 몇 시간 만에 너와 나 또는 내 세포 안에서도 간 세포 또는 그 뭐 심장 세포에서 어떻게 유전자가 작동을 하는지까지도 비교가 가능한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런 이제 개인의 특성에 대한 정보 데이터들이 빅데이터로 모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뭐 AI라든지 나노 기술 같은 게 융합해서 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융합의 시대가 올 것이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어요. 예. 그래서 이 데이터, 지놈 데이터가 그거 혼자로서만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빅데이터 컴퓨터로 인해서 그 중에 어떤 유전자가 어떤 특징이 있다라고 골라내면 이거를 가지고 뭐 신약을 개발한다든지 병을 치료한다고 할 때
나노 기술이라든지 그 외에 AI 기술을 통해야만 이것이 그 적용 가능한, 실용 가능한 이런 것들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AI 기술로 통해서 그 빅데이터, 지놈 빅데이터에서 필요한 거를 끄집어내고 거기서 이게 신약 개발로 한다 그러면은 나노 기술이라든지 뭐 그런 것을 활용해서 우리 몸속에 이것을 신약을 개발해서 유전자를 우리 필요한 곳에 병 있는 곳에 전달하는 이런 기술들을 합병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유전자 정보를 가지고 질병을 예방도 하고 진단도 하고 또는 치료도 가능한 이런 유전자 치료까지도 가능한 이런 시대가 될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